안녕하십니까, 이표더블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자 이번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금리를 언제 올릴 것이냐? 그럼 올린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자산 가격들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냐? 그리고 아직 금리를 올리기 전인데 왜 저희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성과는 상대적으로 다른 포트폴리오에 비해서 가격이 그렇게 하락하지도 않고 상대적으로 실제 절대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냐, 그 요인은 뭐냐 라는 질문을 최근 1개월 사이에 기관 투자가 분들로부터 꽤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답변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고자 이번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사실은 금리를 올리게 되게 되면 약간 기관별로의 어떤 수익률 차변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게 개인 투자자들 입장이나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입장에서 너무 사타파라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1년 기준으로 애뉴얼라이즈 했을 때 성과가 뭐가 제일 좋냐 순서 기준으로 이렇게 골드만삭스 보고서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GSCI가 골드만삭스 커머디티 인덱스인데요.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골드만삭스에서 구성한 일종의 원자재 지수, 상품 지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가 거의 약 20% 가까이 성과가 났었고요. 한 1년 사이에 금리를 올리고 나서. 그리고 이머징 마켓이 보시게 되면 한 15%, 16% 정도 났습니다. 일단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에서 실제 성과가 났었고요. 근데 이게 금리를 올리는 사이클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경기가 어느 정도 괜찮아지니까 금리를 올리고 있고, 금리를 올렸더니 그 괜찮은 경기를 기반으로 해서 수요 견인, 수요를 기반해서, 그러니까 원자재 수요를 기반해서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는 것이고, 그리고 신흥국들의 이러한 활동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간은 언제부터냐면 1970년부터이기 때문에 약 한 50년이죠. 한 50년 역사상 이렇게 됐기 때문에 대충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맞는 방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신흥국이나 아니면 조금 좀 위험하다, 원자재 이런 거 사는 것이, 그러면은 이제 탑픽스, 그러니까 일본 주가 지수를 사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약간 예전과 약간 틀릴 수 있다는 부분이 사실 존재하긴 하는데,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전에 일본 중앙은행이 대놓고 일본의 주가 인덱스 ETF를 샀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논란이 사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일본 역시도 이번 이제 금리를 올렸을 때 나쁘지 않다, 인덱스 기준으로. 그런데 하나 명심하셔야 될 부분은 한국에서 일본 인덱스를 투자하게 되면 어디에 오픈이 되어 있냐면 일본 엔화에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즉 엔화의 수익률도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둘과 크게 상관없이 난 투자했을 때 성과를 내고 싶다라고 하게 된다면 요 위에 있는 것들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금리를 올리는 사이클에서는.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은 이게 이제 1개월이나 3개월, 6개월 기준으로 금리를 올리고 나서 성과를 보게 되면 사실 시장 예상하고 조금 합치되는 부분이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좋지도 않고요. 이머징 가격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요. 오히려 일본의 가격이 좀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일본이 좀 매력적일 수 있겠다. 대신 엔화에 관련된 부분은, 즉 일본 통화에 관련된 부분은 해지를 하든지 아니면은 일본의 엔화에 관련된 방향성을 염두에 두고 오히려 오픈해놓고 가든지 그런 의사결정을 동시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나는 성과를 꼭 보고 싶다라고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약간 연한 하늘색, 좀 진한 하늘색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진한 하늘색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일본이 꽤 괜찮은 옵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한 1년을 내가 들고 있다, 난 1년은 투자하겠다라고 생각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요 상위에 있는 것들을 골고루 투자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중간에 금도 있고요. 그리고 유럽 주식도 있고요. 물론 S&P 500 주식도 있습니다. 보면 흥미롭게 S&P 500 주식이 약 1년 기준으로 한 7, 8% 정도 주가 상승률이 좀 나타났는데, 이게 보니까 S&P 500 기준으로 그렇고 일반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나면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성과를 좀 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글로벌 경기가 좋아서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해지를 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일단은 첫 번째 전제는 경기가 좋다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다는 가정하에서 자산을 편입을 하시고,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부터의 불리한 자산들, 이런 것들을 좀 줄여나가시는 형태가 합리적인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코멘트와 빗대어서 보시게 되면 가장 성과가 나쁜 것은 미국 국채였습니다.
미국 국채 가장 나빴고요. 그리고 밸류하고 그로스를 놓고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결국 보게 되면 이제 결국 밸류가 좀 좋은 셈인 거죠. 그로스보다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스타일 기준으로 투자를 했을 때는 당연히 이제 밸류 주식을 좀 투자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US 6대4, 60, 40 이 이야기는 미국의 주식하고 채권을 투자했을 때 60% 그리고 채권을 40% 이렇게 투자한다는 의미인데 전통적인 자산 배분, 그러니까 주식 혼합형 전략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주식 혼합형 전략으로도 한 4, 5% 낮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 그래서 시장이 망가진다 라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오를 수 있는데 많이 오르진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성과를 어느 정도 내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 상위에 있는 이런 것들을 편입하면 좋겠다라고 결론을 짓는 게 사실 전체적인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뭐 2, 3년까지는 모르겠고 한 1년 정도의 사이클을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금리 인상의 속도가 좀 빨라지거나 아니면 좀 느려지거나 아니면 금리 인상에 관련된 스탠스가 완전히 이제 미연준이 바꿨을 때 또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한다면 이 프레젠테이션을 업데이트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